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광섭입니다. 네.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란불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나스닥이 좀 변동성이 보였고 네. 국채금리가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중국이 또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뭐 일단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10년물 국채금리에서 좀 이상 기류가 발생하면서 네. 이제 통상 10년 국채금리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성장주가 조금은 약세 네. 그리고 내려가면은 이제 성장주 강세. 그러니까 성장주 가치주들이 이제 시속 게임하는 부분들이 바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다. 현재 뭐 1.6 정도 되니까요. 뭐 오늘 어제 갑자기 훅 올라갔더라고요. 일단 주요 원인들은 일단 FOMC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일 새벽일 겁니다. 내일 새벽 4시에 12월에 열렸을 때 FOMC 통화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얼만큼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 코멘트를 좀 주목하는 배경들. 어제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좀 우려감들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테슬라도 빠졌고, 그러니까 빠지면서 오늘 뭐 2차 전지도 하락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에코프로비의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되는 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대형 오버행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물량 소화가 오늘까지 이제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소재가 오늘 약세를 보이는 배경은요.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은 뭐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는 왜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그 종목들도 뭐 F-150 뭐 거기에서 이제 또 전기차 트럭, 픽업 트럭 뭐 공개를 했고 관련 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고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오버행 이슈가 오늘 종결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약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재미있는 거는 어제는 KCC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저희가 어제 건설 건자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기계 대표적인 선두주자죠.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20% 넘게 장주에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여태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오겠지만 그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난이였는데 못난이에서 약간 이뿐이로 전환을 하려다가 지금 약간 실패해서 좀 내려오고 있지만 그 제외하고도 나머지 그러니까 못난이 중에서 과대 낙폭주 위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고 있고요. 건설주, 오늘 대형 건설주 굉장히 흐름 좋다.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뭐 정책이라든지 기대감 있는 쪽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고침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날이 드립과 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짤이라는 거를 짤이라는 아이템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너무 고심을 하니까 이제 탈모인에 합류하는 거 아닌가 우려도 되고. 제가 농담이라 말씀드렸고 탈모 빔에 맞으셔도 유의하려면 매일경제TV를 매일 보면은 그 저주에서 풀린다는 거 이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농담을 섞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약간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새로 고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정규 1, 2등이라고 하는데 정규 1, 2등도 사실 모의고사나 뭐 시험에서 한두 번 못 볼 때도 있죠. 오늘이 그런 날일 수도 있고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근데 좀 유독 많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뭐 4에서 5%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던 거에 대한 뭐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5%까지 빠질 정도면 뭔가 또 새로운 악재가 있는 거야? 라는 또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너무 빨리 올라갔을까요? 너무 좀 조정 없이 올라갔던 경향이 있죠. 있었고 저희가 이제 2주 전인가 삼성전자 한번 8만 원 살짝 좀 넘겼을 때 8만 700원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욕먹을 각오로 7, 8만 원 박스권 미움받을 용기.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살 거면은 2분기,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사는 게 낫다. 아니면 2분기 때 1분기에 이제 3월 달에 실적이 다 발표되니까 그때 이제 이 기대 전망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상회하는데 하면 그때부터
코를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 반도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전자닉스가 투탑이지만 이 종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2분기에 사서 4분기 11월 달 카타르 월드컵이 열릴 때까지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연말에는 저는 사이클 굉장히 크게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오늘 떨어진 요인이 사실은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반도체가 뭐 몇 개의 종목들 뭐 엔비디아나 뭐 퀄컴도 그냥 뭐 조금 내려갔고 조금 이렇게 상승폭 반납한 수준이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쪽은 이렇게 큰 충격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 국가별 계리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문제는 가장 가깝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중국의 시안부터 시작된 이 공급망 이슈 관련된 좀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안에서 봉쇄가 좀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시안 근처에 또 닝보라는 데가 있는데 닝보는 좀 머네요. 닝보는 이제 해안 도시인데 이쪽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솔루션, 뭐 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중국에서 아마 세계 한 2, 3위 정도, 중국 내에서 한 3위권 정도의 항구 도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봉쇄령이 좀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공급망 당연히 이제 그쪽이 좀 원인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디레미스 체인도 보니까 가격 반등세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뭐 거의 현물 가격 보니까 그 신고가까지 그 고가 이전에 고가에서 무너졌던 영역까지 조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디레미스 체인 가격도. 근데 왜 떨어질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는 유통 제공 물량밖에 없다. 유통 채널에서의 물량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오더라도 근데 이게 털썩도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이저급,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TSMC라든지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이쪽 메이저급들이 만드는 이제 칩 관련된 부분들, 메모리 칩이라든지 비메모리 쪽은 아직 가격 인하가 좀 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급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반도체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지금 전체적으로 20~30% 정도 반도체 가격 다운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빨리 좀 재고로 털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마이너 쪽에 급의 이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에 가격 하락이 동반되면 메이저급들도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는 아니지만 약세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좀 가격 하락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전략하는 입장에서 많이 보는 게 경기 방어주 역할에서 네, 맞습니다. 침체에서도 잘 버티고 경기 회복에는 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업종이거든요. 네. 만약 이렇게 봤을 때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가 돌아서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오늘 만약에 이제 오늘 자체는 반도체가 급락을 보이고 있지만 네. 경기가 좀 더 하락폭이 깊어진다 그러면 되려 이제 반도체보다는 다른 업종이 더 많이 빠지는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가격을 보고 가시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사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시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에 나오는 게 약간 긴축에 대한 우려도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지 않겠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반도체만 따로 떼어놔서 보는 걸 반도체만 따로 떼어놔서 보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하락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지수 추종 종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네.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개선되는 효과는 사실 없었거든요. 디레이스 체인지 가격만 상승 나왔던 배경밖에 없었고 네. 전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체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고민할 거리도 있고 네. 확인할 부분들이 1분기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공감을 어느 정도 하셨던 부분들이 이 금리 인상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외국인 헤지 펀드라든지 우리나라 투자하는 펀드 회사들이 뭔가 이제 미국에서의 뭔가 성장주들이 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애플 다시 뭐 신고가 나왔다가 좀
내리고 뭐 테슬라도 신고가 근거치가 올라갔다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고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7만 원 정도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피성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조금 그나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대형 그 과대 납폭 쪽이 강세를 보인 배경 자체가 뭐 어제도 저희가 잠깐 뭐 언급을 해드렸고 앵커님도 자주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스프레드가 굉장히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은다. 이 정도면 뭔가 신고가 영역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회피성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게 뭐 추세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뭐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부분에서 회피성 물량이라고 저는 오늘 좀 빠지는 거 보고 뭔가 이쪽으로 좀 결론이 도달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전반적인 소분양 섹터들 다 약세죠. 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기준으로 엄청난 보복 소비,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슈퍼 사이클이 다시 한번 또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올해 한 3분기, 4분기에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롱텀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정규 1, 2등이 약간 주춤되다 보니까 아까 소부장 말씀도 하셨지만 전체적인 약세의 어떤 영향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반도체 나머지 섹터와 함께 이게 연초부터 사실 반도체가 좀 버텨주면서 1월 효과도 기대했었던 분들도 좀 계시고 뭐라 할까요? 이제 시장이 작년 초하고는 지금은 확연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근데 조금 1월 효과는 저는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수를 보지 마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과대납폭 대형주 중에서 쇼커버라든지 아직 덜 들어온 종목들이 많다. 이런 걸 굉장히 작년 연말에 많이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그에 대한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글쎄요, 저는 오늘 포트폴리오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뭐 다 보합이던지 1%, 2%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주도했던 뭔가 업종들 위주로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월 효과는 지수를 좀 고려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못난 이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경기 민감주.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3월달에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3월달에 또 빠르면 또 금리 인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1차 금리 인상기가 우리가 빨리 좀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당연히 1차 금리 인상기 때는 시크니컬 쪽에서 과대 납폭 쪽에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밌었던 게 어제 KCC 움직였고 오늘 현대건설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미국 시장에서도 확연하게 좀 보여주더라고요. 어제 나스닥은 급락 나왔지만 다우존스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 그런 거 봤을 때 뭔가 흐름이 좀 바뀌고 있구나. 1차 금리 인상기를 맞이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은 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평가받고 있는 싼 기업 많습니다. 싼 기업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1차 금리 인상기 때 많이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2차, 3차가 들어갈 때 이 기업들의 실적이 얼만큼 변모할 수 있는지 만약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2차, 3차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가치주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1월 효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 배당금 때문에 연말에 한번 올랐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캔디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안 그래도 요새 기관의 매도량이 많은데 이 배당 노렸던 기관의 물량이 나오는 거라는데 아직도 더 남았다네요. 이렇게 또 걱정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도 떨어질 부분은 더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연초부터 금융 투자 연초가 아니죠.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는 실제적으로는 금융 투자에서 자금이 나오는 거는 이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율에 개인이 사실 3조 원이나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관이 받아갔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데 다만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이 큰 거는 이런 배당을 노렸던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는 추세의 영향은 있지만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중국도 같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수급적인 영향에 의한 낙폭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하락장이나 약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물량이 좀 더 나오면서 그 진폭이 커졌냐라고 봐야 되는데 후자 쪽이 가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해 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매도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라든지 개인이었죠. 개인이 굉장히 강한 상승의 어떤 주도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뭐 빠지니까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오롯이 빠진 영향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효과가 워낙 범주가 크니까요.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반도체도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전 더 걱정되는 건 사실 환율이에요. 요새. 환율에 관해서도 지금 증시가 정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수는 여기서 뭐 크게 바로 안 빠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3천선을 다시 회복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환율이 어제 여기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00원 한번 터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환율에서. 지금 1,199원이거든요. 현재.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 나올 때 환율이 1,200원 넘어서 1,210원, 20원까지 치고 갈 때는 정말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때는 웬만하면 현금 반인가요? 더 현금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원인도 있어요. 지금 환율 자체가 원인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유가도 그렇고 유가와 이 달러 지수의 상관관계가 좋은데 이게 뭐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가 올라가는데 달러 지수 안 빠진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만약 여기서 반등을 시도해서 3,000선 나오고 뭐 정말 운이 좋으면은 아마 3,100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갈 때 환율이 안 빠지고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때는 뭔가 가격 조정이 크게 한번 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자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우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동의를 하는 바고요.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원화가 생각보다 강해지지 않았었잖아요. 1,200원에서 조금 내려와 1,170원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또 1,190원, 1,200원까지 이제 돌파 시도하는 거는 결국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이 위안화 절하라든지 중국의 경기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게 한 가지 축인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된 뉴스가 뭐냐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금리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QT라 그래서 지금 사고 있던 자산을 지금은 테이퍼링은 사는 양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되려 파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한 긴축의 스탠스인데 은근슬쩍 그것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상당히 약해진 모습이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하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매파가 나올 거고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인 연준 의장이 이제 상원에서 아마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도 조금 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불안한 움직임이 더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QT요? QT는 뭐냐면 카운터티브 타이트닝이라 그래서 자산 있잖아. 연준 자산을 늘리는 게 QE잖아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무참하시는데요? 어떤 드립이었나요? 아니요. 저도 그냥 QT 한 번 더 물어본 건데요.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연준 자산을 줄이는 게 QT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게 못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잘 생각해 보면 소외받았거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좀 탄력이 강할 수 있는 빈집이라는 표현도 되고 아니면 이제는 드디어 하락폭 내지는 악재를 다 소화한 업종과 종목일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뭐 건자재도 움직였고 오늘은 건설주도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효과는 지수 보지 말고 이런 거 보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 주자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강 아나운서? 저요? QT요. QT 탈모? 탈모지만 저는 사실 건설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작년부터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도 봤었는데 제가 뭐 타이어도 찍은 또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잘 가지 못했는데요. 근데 건설도 상당히 요새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은 아직
저는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사실 현대건설기가 올라가는 배경이 네. 뭐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건설기가 공작 기계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이 1위가 캐터필러. 근데 이제 캐터필러가 1위니까 점유율이 뭐 한 30% 40%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 12%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 공작 장비 업체가. 현대건설기가 아마 1% 조금 넘을 겁니다. 1.1인가 아마 그럴 거고, 뭐 최근에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인가요? 그렇게 합병한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1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현대건설기가 오늘 올라가는 거는 미국의 팔렌티어 기업이랑 이제 빅데이터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과 뭐 조인해가지고 현대건설기가 이전에 또 인공지능 관련된 공작기계, 굴삭기 뭐 이거 개발하고 뭐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래서 CS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됐었고 현대건설기계가 뭐 전반적으로 중국향에 대한 좀 매출이 최근에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뭐 스마트 시티 도시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문량이 좀 상당히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들 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얽히면서 오늘 이 장중에 25% 넘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시총 1조 정도 가까이 되는 종목인데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돌리는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거의 한 8개월 누웠어요. 8개월 누웠다가 가격 조정 기간 좀 세게 받았다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 다음 타자가 뭐가 될까? 그러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테슬라 보지 말고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말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쪽도 이제 2025년, 30년에 전기차 30종 이상 출시한다. 어제는 뭐 도요타가 북미주에서 1위를 기록하는 또 좋은 퍼포먼스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빠졌던 원인들이 경쟁 구도에 대한 심화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다음 타자를 미국에서는 지금 재밌는 게 BDI 지수가 많이 꺾이고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벌크 운임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스타벌크 캐리어스라든지 일벌크 shipping이나 짐 shipping 서비스 이런 회사들이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BDI 지수보다는 이제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근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별로 안 빠졌거든요. 네. 그런 거로 봤을 때 H&M 같은 종목들 한번 좀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계속 우리가 포트에서는 봐야 된다. 예, 이거 제가 이것도 자료 요청 안 했는데 또 뜯어주시네요. 예, 어차피 BDI 지수가 파란색이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제 그 약간 좀 주황색인데 살짝만 꺾였지 뭐 다시 올라가고 있고 BDI 지수도 지금 이제 슬슬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원래 비수기예요. 원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비수기라 보시면 되는데 동계올림픽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도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H&M이라든지 뭐 이쪽이 조금은 과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아까 에너지 살짝 얘기하시다가 네. 에너지요? 네. 에너지는 뭐 정말 진짜 제가 볼 때는 상반기는 아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화석 에너지가 다시 또 강세 보일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원전.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은 포트에서 우리가 5에서 10% 정도는 그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경기가 재개되는 구간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이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주요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텐펀드나 팬펀드도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이 났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이든 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또 꿈틀꿈틀 될 수 있다. 왜? BBB 법안 안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 법안이 아직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좀 봤을 때 이게 이제 카테고리 쪽에서 입법 상정을 시키면은 또 1월, 2월 달에 미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CS 윈드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도 다시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배경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에너지 그리고 해운 이쪽을 조금 과대 낙폭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여러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다음 주자의 종목, 빈집 관련된 종목은 우리가 노려봄직한 자리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사실 제가 PT 종목을 준비 안 했고요. 네. 오늘 조금 이제 시장이 조금 그래서 오늘 조금 살인다 이렇게 좀 표현해드리고 싶고. H&M이 지금 저는 이제 가장 좀 많이,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랑 좀 기술적으로 좀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도 이 회사 이렇게나 많이 빠졌을까 생각하는 물류 회사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다음에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죠. 바로 한진이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가격 조정 나왔다가 조금 상승이 좀 이제 조금씩 트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신다면은 물류 쪽이기 때문에 아마 물류는 뭐 대표적인 경기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당일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한진, H&M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